우주, 그 광활한 신비는 언제나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죠. 오늘날 우리는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첨단 장비로 수십억 광년 너머의 은하들을 관측하고 무인 탐사선을 띄워 다른 행성들의 낯선 풍경을 탐사하며 우주의 경이로운 비밀들을 하나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 모든 현대 과학기술의 위용을 뒤로하고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전기가 없던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손에 든 것은 오직 돌 조각이나 점토판 같은 원시적인 도구뿐이었습니다. 오직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흔히 미개하다고 여기며 지나쳤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은 단순히 미신이나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버금가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적 통찰력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적이었던 고대 문명의 우주관을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늘의 움직임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고 이를 삶에 적용했을까요? 그들의 지혜는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과학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풀지 못한 시간 속에 갇힌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대인들이 하늘에 새겨진 비밀을 어떻게 해독했는지 그들의 놀라운 관찰력과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분명 우리가 생각했던 고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경이로운 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선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식에 여러분은 분명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인류가 처음으로 별을 헤아리기 시작했던 문명, 바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보겠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번성했던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놀랍게도 별들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록하고 예측했던 첫 번째 천문학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체계적인 관찰과 계산의 산물이었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아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학자들은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별들의 움직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과학자들이 연구 노트에 데이터를 빼곡히 채워넣듯이 말이죠.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태양, 달, 그리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5행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복잡한 궤적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 속에 숨겨진 규칙과 질서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행성들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매우 정밀하게 계산하고 심지어는 일식과 월식의 발생 시기까지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첨단 장비 하나 없이 오직 맨눈과 지혜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와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계산하는 천체 현상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측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그들의 점토판 기록들은 현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시간을 나누고 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60진법을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고 원을 360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60진법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언어를 해독하는 열쇠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르의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제들의 실루엣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묻는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수학으로 풀어내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별을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닌 예측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며 과학적 탐구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이후 그리스, 이집트 등 다른 문명으로 전파되며 고대 천문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늘에서 질서를 발견하려 했던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60진법으로 하늘의 언어를 해독하며 우주의 질서를 수학으로 풀어내려 했다면
나일강의 선물 위에 세워진 고대 이집트 문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천상의 지혜와 깊이 소통했죠. 그들의 천문학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나일강의 범람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토지를 선물하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의 시리우스 별에 주목했습니다. 이 별이 새벽 동쪽 하늘에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 놀라운 관찰을 바탕으로 그들은 1년을 365일로 나누는 태양력을 만들어냈으니 이는 현대의 달력과 거의 흡사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 역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려는 그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의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단순히 위대한 왕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밤하늘의 오리온 벨트, 즉 오리온 자리의 세 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배치했죠. 마치 하늘의 별자리가 지상에 그대로 내려온 듯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한 겁니다. 또한 아부 신벨 신전이나 카르낙 신전 같은 곳에서는 1년에 단 한두 번 특정 시기에 일출이나 일몰 햇빛이 신전 깊숙한 곳에 성스러운 조각상을 비추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 기록인 사자의 서 같은 문서들 속에서도 별자리와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들이 풍부하게 나타나 이집트인들의 우주관이 얼마나 깊고 포괄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 대서양 건너편 중앙아메리카의 울창한 밀림 속으로 옮겨볼까요? 이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 바로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첨단 기구 하나 없이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달력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달력은 농업 주기를 알려주는 261주기 촐킨과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365일주기 합달력을 결합한 것이었죠. 심지어 금성의 공전 주기까지 정확히 계산해냈고 일식과 월식의 시기까지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치첸이차의 젤 카라콜이라는 천문대 유적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달팽이라는 뜻의 이 천문대는 나선형 계단과 창문을 통해 특정 별이나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밀림 속의 과학기지였던 겁니다. 마야인들의 우주관과 시간 개념은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 우주 만물의 순환과 인간의 운명을 연결하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며 현대인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을 살펴보면 이처럼 서로 멀리 떨어진 고대 문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 지혜를 찾으려 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거대한 돌덩이 유적, 스톤헨지는 단순히 거석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지점의 일출과 겨울 지점의 일몰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정렬되어 고대인들이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했던 거대한 천문대였을 겁니다. 페루의 광활한 평원에 그려진 나스카 라인 역시 거대한 새나 동물 그림뿐만 아니라 특정 별자리나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포함되어 있어 고대 나스카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대 중국은 수천 년에 걸쳐 해성, 초신성, 일식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방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는 고대 천문학 연구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유산이죠. 이렇게 보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문명들이 어떻게 이토록 유사한 방식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인류의 내면에 우주를 이해하려는 보편적인 본능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두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질서 속에 숨겨진 삶의 비밀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고대인들이 밤하늘에서 질서를 찾았다면 땅 위에서는 어떤 거대한 힘들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을까요? 물론 땅 위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졌죠.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은 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명이 태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삶의 의미와 우주의 질서를 탐구했으니까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문명들이 서로 교류 없이도 어떻게 이토록 유사한 방식으로 하늘을 읽어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지혜의 흔적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인류 보편의 우주관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먼저 영국 남부의 우뚝 솟은 거석 유적, 스톤헨지를 떠올려 보시죠. 이 거대한 돌기둥들은 단순히 웅장한 구조물이 아니라 약 4,500년 전 고대인들이 세운 정교한 천문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톤헨지의 중심축은 여름 태양의 일출 지점과 겨울 태양의 일몰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답니다. 거대한 돌을 옮기고 세울 만한 기술조차 변변치 않았던 시절,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태양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기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양과 달의 순환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스톤헨지는 고대인들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삶의 리듬을 찾으려 했던 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 남미 페루의 신비로운 나스카 평원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곳에는 지상에서 보면 그저 선에 불과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새와 동물, 기하학적 문양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나스카 라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그림들은 대체 누가, 왜 그렸을까요? 여러 가설 중 하나는 이 라인들이 고대 나스카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정 라인들이 해와 달, 별들의 뜨고 지는 위치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죠.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하며 농경에 필요한 계절의 변화는 물론 우주의 신비로운 움직임까지 기록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광활한 땅 위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은 하늘의 별들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고대 중국 문명 역시 밤하늘의 탐구에 매우 진심이었던 문명입니다.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놀랍도록 상세하고 정확한 천문 기록을 남겼죠. 그들은 혜성의 출현이나 초신성의 폭발과 같은 희귀한 천문 현상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이는 현대 천문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기원전 4세기경에 이미 혼천이와 같은 복잡한 천문 관측 기구를 발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했으니 그들의 관측 기술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의 변화를 우주와 인간 세상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로 여겼고 이를 통해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삶을 헤아리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 페루, 중국 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문명들이 서로 교류 없이 어떻게 이토록 유사한 방식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인류의 내면에 우주를 이해하려는 보편적인 본능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두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질서 속에 숨겨진 삶의 비밀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고대인들이 단순히 미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지적 호기심과 관찰력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그 결과 상상 이상의 과학적 지식을 쌓았다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집니다. 이들의 지식이 현대 과학의 뿌리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무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대인들을 얼마나 오만하게 평가했던가요? 미지의 힘이 아닌 순수한 관찰과 지혜로 우주를 이해하려 했던 인류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별해는 지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과 시리우스의 조화, 마야 문명의 정교한 시간 계산,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거석 유적들의 비밀까지 인류 초기의 다양한 문명들은 마치 거대한 직무를 짜듯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은 단지 우연이나 미신에 기댄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오히려 그들은 맨눈과 원시적인 도구만으로도 우주를 향한 깊은 지적 호기심과 탁월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과학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시대를 초월한 인류 지혜의 연속성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오만한 시선으로 고대인들을 바라보았던가요? 미지의 힘에 의존했다고 치부하며 그들의 지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닐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첨단 망원경도 없던 시절, 순수한 관찰과 지혜만으로 우주의 질서를 꿰뚫어 보려 했던 인류의 위대한 노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의 천문학적 지혜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영원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우주선을 띄우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밝혀내려 애쓰는 우주의 수많은 비밀들 역시 아득히 먼 미래의 인류에게는 또 다른 고대 문명의 흔적, 즉 과거의 지혜로운 탐구 과정으로 기억될지 모른다는 성찰적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나요? 결국 인류의 지식 탐구는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자 세대를 아울러 전승되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질서를 발견하려 애썼던 고대인들처럼 땅 위에서는 어떤 거대한 힘들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끌어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숨겨진 제국들의 찬란한 번영과 쓸쓸한 몰락을 통해 역사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